네, 이용기님, 네, 반갑습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네, 잠시만요. 컴퓨터 씨. 네, 잠시만요. 네, 추정추님,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저녁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일단 오늘 지표가 없어서 네, 조금 널널해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꽤 많이 와주시네요. 네,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백 분이든 천 분이든 만 분이든 네, 열심히 똑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나오네. 뭐야? 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왜 여기서만 뜨고 이러지? 여기로 돼 있네? 잠시만요. 어, 네, 다음에. 네. NSS GG 1100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표정, 표정 왜 이래? 잠시만요. 네, 다시 세팅할게요. 네, 뭐야, 이거. 네. 지금 컴퓨터 잘하고 싶다. 네, 자, 실패. 씨. 네, 다음에 할게. 좀 창피한 말인데, 네. 시계를 띄우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네. 두 분이 바로 나가셨네요. 소중한 두 분. 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현현입니다. 자, 좋은 저녁이고요. 네. 지금 일단 뭐 시장 잡아볼 생각인데, 이거 왜였지? 4월물 끝났나요? 이제? 자, 5월물로 볼게요. 국채 여전히 높네요. 근데 지금 변동성이 좀 커요. 변동성이 좀 커서, 일단은 뭐, 원래 할 것도 없는데, 일단 섣부르게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550까지 눌릴 것 같은데, 본장을 550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네요. 음, 일단 오늘 조금 애매하다 그래야 되나, 어렵다 그래야 되나, 이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지금 상단 저항 한 이 정도나 아니면 800 정도까지? 네, 여기 800이거든요. 네. 여기 800포인트대인데 상단 이 정도 오거나 아니면 하단은 제가 봤을 때 근데 하단이 400까지거든요. 네, 400을 깨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요 정도 레인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모든 구간을 다 오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땐, 네, 이 정도가 지금 현재 흐름상 중심 밴드인데, 여기서 눌림이 나오면 400까지 받아낼 수 있다. 400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네, 800 언저리까지도 갈 수 있지만, 800에선 저항이 심하게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네, 생각보다 지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구간 혼조의 영역이고요. 지금 잡으면 안 돼요. 이게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사실 몰라요.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매수 접근도 쉽지 않고요. 매도 접근도 쉽지 않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 무게는 매도 쪽으로 쏠려 있다. 네. 무게는 매도 쪽으로 쏠려 있는 게 맞아요. 무게는 매도 쪽이고 확실히 하방에 대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음, 일단 지금 접근은 안 됩니다. 지금 잡으면 그냥 약간 홀짝인데 굳이 잡으라고 한다면 매도인데 굳이 네, 잡으라고 한다면 매도인데 이 구간 주의하자.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지표도 없어요 오늘. 지표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웬만하면 본장 대행인데 일단은 제가 네, 작은 계약부터 차근차근히 잘 쌓아갈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네,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똑같아요. 네, 제가 시청자 한 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와 100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소중해요. 똑같은 소중함이에요.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에 작은 계약이라고 막 날려서 치고 뭐 큰 계약으로 후 이렇게 치지 않아요. 네, 구간 봅니다. 구간 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구간 봅니다. 구간 보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계약에서 여섯 계약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고, 네, 400만 원에서 지금 세 달하고 2주 지났는데 세 달하고 2주 지나서 400만 원에서 지금 1,350이거든요. 네, 1,350이에요. 이게 400만 원부터 시작한 거 원테이크입니다. 한 번도 끊김 없고요. 네. 음, 레코드도 제가 다 오픈이라고 했죠. 12월 5일부터. 네. 12월 5일부터 해서 지금 1,000만 원 돈.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로거든요. 마이크로가 아니고 원계약이면 그냥 1억이에요. 네, 1억입니다. 1억을 지금 3개월하고 2주 동안에 번 거고요. 이게 수수료가 마이크로가 좀 비싸요. 그래서 네, 800만 원의 수수료 해서 9천만 원으로 찍혀 있는 것 같은 건데 어, 그냥 원계약으로 했으면 수수료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140, 130 정도? 네, 였을 거예요. 한 50만 원 수수료 차이 났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1억 가까이 원계약이었으면 됐을 거고 마이크로는 10분의 1이기 때문에 네, 900만 원 정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일단 900이면은 400부터 시작했으니까 200, 200, 100, 저기야 100%가 400만 원이죠. 100 하면 800이고, 네, 25% 하면은 뭐, 네, 100만 원인데, 네, 100만 원인데 거의 수수료 빼면은 거의 200이니까, 네, 거의 50%에서 250% 정도. 세 달하고 2주 정도에서 250% 수익 진행 중입니다. 네, 수익 진행 중인데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첫 번째는 네, 하늘의 복이고 그다음에 시장이 허락했다. 이 모든 것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제가 절대 잘나서 한 거 아니에요. 절대 잘나서 한 거 아니고 저는 이런 레코드 보여주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극도로 싫어해요. 내가 이걸 왜 오픈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로 이런 거 보여주는 거는 되게 저는 주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냥 겸손하고 싶고 조용히 있고 싶은데 네, 제가 갑자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또 해외 선물 시장에 있어서 뭔가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뭔가 올바르게 가져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유튜브 보면은 다 무슨 선글라스 끼고 난리 났어요. 예. 클럽인지 뭐 여기 뭐 경마장인지 뭐 여기 뭐 네? 도박장인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바른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고 올바르게 투자하셔야지 투기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또한 경각심, 올바른 방향성,
교육 자료 여러 가지의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시작한 거고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내가 넘버원이다. 차트만큼은 내가 넘버원이다라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떠벌리고 다니고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감과 교만, 자만의 차이는 자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신감 있는 건 좋은데 이걸 자랑질하면 이게 이제 자만이 되고 교만이 될 수 있고 자신감은 있지만 항상 겸손히 안에서 다져나가고 네, 겸손히 한다면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랑이 되면 안 되고 네, 자만이 되고 교만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레포드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거 굉장히 꺼려해요.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꺼려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어디까지 제가 풀고 어디까지 나눌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네, 이게 저한테도 리스크예요. 왜냐하면 전략 오픈, 레코드 오픈, 뷰 오픈, 기술 오픈, 뭐 네? 그다음에 뭐 같은 유겠지만 노하우 오픈, 어떻게 시장 보는지 오픈, 그냥 싹 다 오픈하는 거예요. 싹 다. 그냥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 이거 뭐 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제가 받은 축복이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나 혼자만 안고 살아가는 거는 어, 하늘의 그 복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감사함 없이 그냥 먹튀하는 느낌이 제 자신에게 좀 많이 들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솔직히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네, 생각이 있었는데 네, 각오도 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어디까지 얼마나 어떻게 오픈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잘 쌓아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저는 뭐 시청자 수 뭐 크게 뭐라 그럴까요? 시청자 따라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단 한 명이 볼지라도 올바르게 합니다. 아닌 거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네, 맞는 거 맞다라고 칭찬해드리고, 네, 저는 명확하게 합니다. 네, 깔 건 철저하게 까고, 네. 왜냐하면 이게 인지해야 돼요. 투자는요. 이게 사탕 발린 말 옆에서 막, 아유, 그렇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맞아?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맞는 거야?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쉽게 말하면 메타인지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내가 지금 투자를 정확하게 잘 하고 있는지, 맹점은 없는지, 내가 실수한 건 무엇인지, 이걸 들어갔을 때 장단과 리스크와 네,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데이터와 자료를 통해서 네, 여러 가지 것들로 뭐라 그럴까 좀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예, 저는 뭐 회원 뭐 이렇게 몰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방송이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장담할 수 있어요. 결국 돌아올 겁니다. 결국 돌아올 거예요. 다 뜯기고 나서 결국 돌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만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음, 그만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히 숙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임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뭐 없어요. 일단 지금 뭐 없고 선 치면 안 됩니다. 방금도 눌릴 것 같으면서 바로 말아 올렸죠. 근데 지금 변동성이 좀 있어가지고 25포인트에서 50포인트, 25포인트 정도 올렸어요. 한 3분, 4분 만에.
아, 일단 네, 노코멘트 하겠는데 유튜브 좀 조심하세요. 네, 유튜브가 이제 정보가 너무 방대해지면서 음, 너도 나도 뭐라 그럴까 전문가라고 하고 너도 나도 막 수익 낼 수 있다, 돈 벌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시장은요. 제가 지금 올해로 해외 선물만 9년 차예요. 네. 그리고 주식은 그렇게 오래 안 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13년, 14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14년, 14년 아니고요. 한 10년, 11년이에요. 그래서 정정할 거 정정하고 네, 똑바로 말해야죠. 그 해외 선물은 9년 차가 맞습니다. 해외 선물 9년 차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시장 정말 어려운 시장이에요. 정말 어려운 시장이라 제가 방송을 꺼렸던 것도 내가 이 방송을 하는 게 맞는가? 왜? 실력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 위험하고 어려운 시장에 뭐라 그럴까요? 나 때문에 이 시장을 접하고 나 때문에 이 시장에서 휘말리지 않을까? 휩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엄청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굉장히 예리하기 때문에 잘 다뤄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다 갈려 찢겨 나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 너도 나도 돈 버는 영상, 네. 그리고 너도 나도 돈 벌 수 있다. 이런 사탕 발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시장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경각심 다시 한번 심어드리고 네,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뭐 오늘은 어떤 특별한 뭐 임팩트 있는 지표는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임팩트 있는 지표가 없다고 할지라도 네, 위아래 200포인트씩에 대한 진동폭은 기본으로 있을 예정일 것 같아요. 흐름 보니까 변동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네, 변동성이 생각보다 높아서 네,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위험하다는 것에 대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심어드리고 네, 제 방송은 다소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돌입하면 그 전에는 저도 뭐 어떤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뭐 어디 뭐 예능을 좀 생각해 볼까? 뭐 아니면 뭐 여행 가가지고 뭐 소통할까? 뭐 여러 가지 네, 망가지는 거 뭐 두렵지 않습니다. 저 유쾌한 성격이고 네, 뭐 네, 또 재밌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거 좋아하고 웃는 거 좋아하고 네,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성격이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되게 진중해야 된다? 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엄격해서 에, 풀어지면 안 돼요. 널브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네,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긴 한데 가짜가 판치는 이 바닥에서 네, 진짜로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그냥 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고요. 네, 그거 하나로 방송하는 거고. 네. 그럼 나는 뭐 뭘 얻냐? 네. 저는 네, 여러분들의 기운을 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 덕분에 수익 내고 산다라고 네, 쉽게 말하고 싶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음, 이 시장 위험하다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하고 시장에 가짜가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유튜브를 조금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잘 비교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진짜와 가짜가 뭐 어떻게 다른지 좀 갈릴 겁니다. 네. 네. 전 진짜 아무것도 안 바라고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네, 잘, 네, 잘 참고하셔서
흡수할 거 흡수하고, 네, 뱉어낼 거 뱉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0시 반까지는 제가 봤을 땐 딱히 잡을 게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730대 정도가 온다 한다면 매도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주의를 해야겠죠. 왜냐면 여기가 생각보다 두껍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가 생각보다 압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를 쉽게 뚫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겠지만 네. 10시 반까지 오후 10시 반이죠. 22시 30분까지 크게 뭐 없다. 기다려 보겠다. 말씀드리겠고 뉴스 헤드라인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참 지금이라도 네, 유튜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좀 조심하세요. 유튜브에 너무 현혹될 만한 것들이 많아요. 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글로벌 뉴스 헤드라인 볼게요. 자, UBS 32억 달러의 CS 인수 합의를 봤다는 뉴스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스위스는 오늘 72% 하방 출발, 하락 출발했다라는 점에서 유럽 증시가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진 않았다. 네,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매수 접근은 다소 주의를 요한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12,400포인트대면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은 어떨지 본장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빅 이벤트 금리 인상이 남았죠. FOMC 안경 좀 쓸게요. 네, 금리 인상이 남았죠. 빅 이벤트 금리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0.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한다로 저기 시장 컨센서스 예상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 몰라요. 네,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아직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뭐 정확하게 잡힌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흐름 보니까. 네. 그냥 페드워치는 좀 높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 0.25 베이시스 포인트를 그런데 제가 봤을 땐 0.50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에서 긍정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겠죠. 금리 인상을 빅스텝으로 밟아? 그럼 지금 동결이냐 0.25냐인데 빅스텝을 밟는다고? 그러면 시장의 충격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오픈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0.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면 빅스텝을 밟으면 미국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구나. 야, 이거 뭐 SVB 실리콘밸리 뱅크도 그냥 파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0.50을 올린다고? 이야 미국 이 자신감 뭐야? 연준 자신감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0.50이라는 기준금리의 발표가 만약에 나오면 순간적으로 하방은 나올 수 있는데 그거 다시 말아 올리고 위로 쏠 수 있다. 그래서 0.50이라는 발표가 빅스텝이라는 발표가 나왔을 때 매도 접근 하실 분들은 조금 주의를 요한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고 반응하느냐는 시장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무시할 수 없겠다. 그리고 이걸 안 보내드렸네. 잠시만요. 그래서 0.50에 대한 부분도 열어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페드워치가 0.25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 뭐 한국경제TV에 나오는 패널 분들도 다 뭐 0.25, 0.25 얘기하시는데 좀 주의해야 돼요. 생각보다 0.50 밟을 수도 있어요.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열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무도 지금 0.50에 대한 말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물론 뭐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지만 못 들은 걸 수도 있지만 0.50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돼요. 0.50도 갈 수 있어요. 일단 0.25는 거의 확정입니다. 거의 확정 기정사실인데 0.50도 갈 수 있다라는 점. 이거 지금 SBB 때문에 분위기 안 좋아서 안 될 걸 일 수도 있는데 이걸 연준이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0.50일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 0.25가 아닌 0.50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한 하방 슈팅을 바로 따라가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된다. 네, 일단은 물론 열어봐야 합니다. 일단 열어봐야 알아요. 일단 열어봐야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제일 중요해요. 이 결과로 인해서 그럼 하방 아니야 보다는 시장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눈치 보기가 필요하고 하겠고 오늘 이번 주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이벤트 빼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잔잔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즌 비시즌을 나누는 기준은 썸머 타임의 돌입이냐 해제냐로 제가 개인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9년 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봤을 때 썸머 타임으로 돌입하면 변동성이 커집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본장 언저리에서 본장 그리고 새벽 1시 정도까지에 대한 변동성이 좀 더 폭발적이에요. 그런데 서머타임 해제되고 23시 30분에 개장을 하면 되게 본장 열리고 30분만 이렇게 가고 나머지는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새벽 3, 4시쯤에 갑자기 또 올리거나 내리거나 올리거나 뭐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패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향이 조금은 다르다. 라는 점. 근데 지금은 이제 서머타임을 돌입했고, 개인적으로 시즌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만 봐도 3분봉에 대한 변동 자체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봤을 때 보통 한 20, 30포인트밖에 차이 안 났는데 지금 40포인트, 5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변동성 좀 더 세졌죠. 그죠? 방금 보셨나요? 올라가다가 바로 눌리죠?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 생각보다 상단에 대한 제한도 세요. 그리고 하단에 대한 지지력도 있습니다만 하단은 제가 여기 봤거든요. 이거 매수 잡을까 말까 하다가 안 잡았어요. 왜? 여기서 잡으면 400에 도달했을 때 조금 곤란해질 수 있다. 라고 판단했고 400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 400이 저점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잡지 않았는데 흐름을 보니 올라갔다 눌렸다 올라갔다 눌렸다 올라갔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올라갔지만 이 흐름의 해석이 중요해요. 충분히 여기는 저점에 대한 메리트가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여기는 저점에 대한 메리트가 아니라는 거죠. 저점이었으면 V자로 찍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봤다. 잘 관망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수익 낼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고 제가 기술적으로 제 개인적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땐 400포인트대가 지지력이 형성되는 구간이다. 400포인트대가 도달하면 매수를 적극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350, 300 가면은 털털털털 털어내는 식으로 그냥 컷 주고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볼 수 있고
400대가 온다면 매수에 대한 기회이지 않겠는가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 중심 레인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혼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혼조는 50, 네, 50입니다. 혼조는 50대 5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냥 홀짝이에요. 몰라요. 네. 아까도 여기서 누를 것 같다면 이렇게 올리죠. 또 여기서도 올릴 것 같다면 또 눌리죠. 그죠? 모릅니다. 이유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본장 전까지는 할 게 없을 것 같다. 네, 좋겠고요. 다시 한번 글로벌 뉴스 헤드라인 좀 살펴볼게요. 자, UBS가 32억 달러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한다고 했는데 일단 유럽장에서는 크레딧 스위스가 네, 72% 하락해서 출발했다라는 점 뉴스에 나왔습니다. 뉴스예요. 뭐 이거는 뭐 팩트죠. 네. 차트 체크는 안 해봤는데 네. 뉴스에 나왔고 유럽장도 출발을 좀 미적지근했다. 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분위기가 본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우려스럽다. 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매도 쪽도 가능성이 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 그러니까 오후, 그러니까 본장 전에 눌림이 나오면 매수 접근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 견고하게 레인지를 좀 유지하고 있어서 네, 5대 5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눌림이 본장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네, 매도 쪽으로 좀 쏠리는 듯 합니다. 네, 제 개인적 뷰가. 근데 물론 뭐 열어봐야 알겠고요. 오늘의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네, 빠른 쪽 하나만입니다. 빠른 쪽 하나만. 매수, 매도 안 해요. 오늘 생각보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진폭 클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해야겠고요. 뭐 무슨 날씨 기상 캐스터 같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충분히 봉하나에 50포인트 정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른 쪽 하나만 보겠다에 대한 관점이고 그게 매도이지 않을까라는 일단 관점이 좀 있습니다. 흐름 봐야겠죠. 일단 지금 9시 45분이고 네. 자 일단은 이렇게 보겠고요. SBB 사태 확산으로 미 상원에서 단독 책임 조사를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네, 그냥 의회가 연준이나 뭐 금융권을 좀 견제하는 거예요. 견제. 네. 그래서 근데 엄청 저는 건강한 미국은 진짜 건강해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이 건강하다는 게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어요. 네, 이런 거 그냥 쉬쉬하고 그냥 저기 뭐야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뭐야 밥그릇 나눠 먹기 바쁠 텐데 이거 책임 물어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해갖고 이거 해야 된다. 딱 이렇게 그냥 네, 하니까 저는 건강한 견제라고 봅니다. 이런 견제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균형이 이루어져요. 네, 그래야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뭐 아주 뭐 그냥 초등학교 기본이에요. 네, 사회에서 그냥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국은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상원이 견제부로서 책임조사 지시하고 뭐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다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가 비리든 뭐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쳐내고 썩은 거 잘라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해요. 미국 이런 거 진짜 대단합니다. 물론 미국도 인맥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네, 제가 많은 것도 느꼈고 실제로 네,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 관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게 너무 치우쳐 있죠. 그래서 저는 중국보다 미국이 이런 건전성, 그다음에 건강한 견제 이런 부분에서 성장성이 더 미래의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건강하다 미국.
상당하겠고,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뭐 조사해봤자 그 SBB 안에서만 뭐 나오는 거지, 뭐 이게 연준까지 번지고 이럴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SBB가 파산한 이유 자체가 국채에 대한 매입으로 인해 리스크가 관리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포지션,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안 된, 그래서 손절을 못 한 거예요. 손절 못 해가지고 그냥 로스터 나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도 얄짤 없어요. 손절 못 하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손절 못 하면 나는 뭐다? 개하수다. 손절 못 하면 나는 뭐다? 이거 항상 새겨야 돼요. 그래서 손절 못 하면 얘도 쟤도 나도 예외 없어요. 은행도 워렌 버핏도 조지 소로스도 예외 없습니다. 손절 못 하면 나는 뭐다? 나는 손절 못 하면 이거 항상, 항상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손절 못하면 진짜 그냥 개하수예요. 얄짤 없어요. 네. 저도 얄짤 없어요. 너 손절 못했어? 너 개하수야? 너 개하수야? 왜 손절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한테 해야 된다? 나 자신한테 채찍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손절 못하면 썩어 들어가는 거 이렇게 도려내서 이렇게 봉합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그거 썩어 들어가는 거 이거 도려내는 거 무섭다고 내비두면 그게 이렇게 다 썩어가서 그냥 팔 하나 절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해외 선물 시장은 더더욱 그래요. 네. 그리고 주식에서도 손절 중요합니다. 관점에 따른 손절의 그 대응이 다른 것뿐이지, 장기 투자라고 해서 손절이 없지 않아요. 워렌 버핏이라고 해서 손절 안 하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 손절하잖아요. 보잉 손절했지. 또 뭐였죠? 손절할 거 손절합니다. 네. 단지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중장기라고 하면은 좀 안하다할 수 있으니까 장기로 봅니다. 평균 보유 종목 보유가 8점 몇 년이라고 하던데, 네. 장기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손절한다. 손절해야 돼요. 안 되면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 못해서 정정긍긍하면 계좌 마이너스예요. 절대 못 올라옵니다. 절대라는 걸 주의해야 되는데 못 올라와요. 못 올라옵니다. 다시 제자리예요. 손절 못하면. 지금 내가 손절 못한다? 네,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오늘 전략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계약수를 세게 치지 않을 거예요. 네. 메리트 있는 자리나 위치도 아니고, 뭐 이게 지금 메리트 있는 자리나 위치라는 건 상대적 저평가, 고평가 구간에서에 대한 매수 전략인데,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추세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다가 불발, 혹은 가다가 저항, 가다가 지지받고 반등,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아래는 12,400, 6월물 기준으로 아래는 12,400이고 위는 12,800이고 지금은 12,670이네요. 이렇게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그걸 뚫고 추가적으로 갈 모멘텀도 없고, 제한되는 이유는 더더욱이나 FOMC가 대중이기 때문에 그 레인지를 벗어나기가 힘들다. 그 레인지를 벗어난다면 그때는 이제 BNF에 대한 일본 주식 투자로 엄청나게 성공한 그런 기법이 막 먹히는 거죠. 그 기법이 뭐예요? 이평과 여러 가지 산업군들을 대비했을 때 너무 벌어진다 하면은 서로가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끌어당긴다. 그래서 밑으로 너무 떨어졌으면 반드시 반등이 있다라는 그런 매매 기법인데, 그게 진짜로 BNF 매매 기법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튜브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기법이 먹히려면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상단, 하단 다 저항, 지지, 뭐라 그럴까요? 박스가 조금 그러니까 추세가 아니에요. 그건 어쨌든 추세 매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추세 추종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추세 추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추세 추종인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의 방법과 전략과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법들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지 그런 패턴이 나왔을 때 다 대응할 수 있고 또 다 알아야지 새로운 신규 패턴이나 매매 방법이나 여러 가지 트렌드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다? 펀더멘탈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뉴스 보는 게 펀더멘탈 구축해 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걸르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면서 가야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더 앞질러서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건 조금 과한 말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매매할 때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 기본적인 거 강조해요. 세 가지가 큰 기둥입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 보는 거예요. 재무제표 보고. 두 번째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인 부분, 기술적 분석, 기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법이에요. 마인드. 내가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 이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빠졌다? 그러면 그 강의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세 가지가 기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방송에서 오픈하는 게 조심스러운 거는 이걸 보고 아하 그렇구나 하고 누군가가 이걸 써먹고 사기칠까봐 혹은 이걸 써먹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실리만을 추구할까봐 그게 우려되는 거예요. 그게 우려되고 그게 걱정인 건데 일단 그런 걱정 너무 뭐 진행된 것도 없는데 진행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방송을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세 가지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걸 누군가가 활용해서 누군가 사기치려고 한다. 그러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심플 이즈 베스트. 심플해야 돼요. 심플.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기둥이 있다. 기법, 기본적 분석법, 신법. 이 세 가지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이 세 가지 안에서에 대한 심플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뭐 적용해가지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겉돌아. 계속 겉돌아. 겉돌아면 핵심이 없어. 그런데 고체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돼요. 시청자분들께서 항상 늘 경계하고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사기치는 건지, 저 사람이 정말 진짜 올바르게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다? 이 사람이 정말 심플하게 한 줄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뭔데? 그래서 뭔데? 이거를 말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게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상대방이 심플하게 말하지 못하면 그건 본인도 잘 모르는 것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점은 좀 눈치를 채야 됩니다. 분명하겠고요. 자, 버크셔에서의 올해 126억 달러 손실 중 금융주의 손실 크다라고 하고 있네요. 버크셔에서의도 손실을 봅니다. 확정 수익 없어요. 확정 수익 말하는 순간 이거는 금감원에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벌금이에요. 확정 수익 없어요. 확정 수익이 어딨어. 확정 수익으로 문자 오고 전화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조심하세요. 확정 수익 없습니다. 자, 우리 수익 얼마예요? 이거 한 달에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자, 시진핑 오늘 러시아 방문 3연임 후 첫 해외 순방이라고 합니다.
넘길게요. 흑해 곡물 협정 연장 합의 러시아 최소 60일 연장. 네, 러시아가 조금 쉽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러시아 쉽지 않습니다. 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인 마리우폴 깜짝 방문했다. 네. 음, 중국, 미 국채 보유량 6개월 연속 하락, 12년 내 최소. 네. 자, 프랑스 마크롱 연금개혁 강행에 지지율 급락했다. 네, 연금개혁을 좀 강행했대요. 이게 뭐였더라? 62세에서 65세로 늘리고 뭐 이렇게 그냥 의회 없이 그냥 네, 대통령 권한으로 통과시켰나 봐요. 그래서 지지율 뭐 떨어졌다 이런 것 같은데 네, 일단 체크. 네,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 32% 급락, 배당 중단하고 경영진 주식 처분 논란이 있다. 이게 이제 네, 중소형 은행주죠. 중소형 은행주인데 이게 이제 SBB 다음으로 퍼스트 리퍼블릭이 조금 약간 타겟이 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되게 멋있는 거는 약간 은행이 지금 연쇄에 대한 부분에 불을 막기 위해서 은행도 300억 달러를 여기저기서 다 도와줘요. 다 이게 300억 달러 정도를 끌어모아서 퍼스트 리퍼블릭을 좀 도와줬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금융부재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32%가 급락났다. 왜? 배당 중단하고 경영진이 주식을 처분해서 이게 논란이다.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이거는 저기 막 개별 종목 뉴스 헤드라인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셀, 워드 문서 작업에 오픈 AI 기능을 탑재할 예정. 네. 오픈 AI GPT 4 발표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다음에 뭐 체크해 볼 만한 거는 자, 뭐 미 대형 은행들 퍼스트 리퍼블릭 구제에 300억 달러 투입. 크레딧 스위스는 UBS가 32억 달러의 인수 합의. 사우디 국립은행에서 추가 금융 지원 없다. 음, 그다음에 화이자가 430억 달러의 생명공학 기업인 시젠을 인수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지분을 790만 주 추가 매입했대요. 누가?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걸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넘길게요. 버크셔에서 옥시덴탈 추가 매수 현황이 지금 3월에서 3월 7일, 3월 3일에서 7일까지는 22.2%였는데, 4억 6천만 달러에 대한 부분, 거의 210만 주 정도를 더 늘리면서 23.1%의 지분율을 확보했다라는 점, 네, 중요합니다. 버크셔에서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비중이 제일 큰 건 단연 애플. 애플에 거의 쏟아부었어요. 네. 그다음에 근데 잘 잡은 것 같아요, 애플. 굉장히 저점에서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버크셔에서의. 지금은 크게 안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그 금리 인하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다 거치고 물가 잡히고 이러면 나스닥이 2만 스닥 가는 것도 시간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버크셔에서의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2위 버크셔에서의 보유 종목 2위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이고 그다음에 쉐브론,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다음에 크래프트하이즈는 그거죠. 케찹, 머스터드 소스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다음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이제 4.4, 4.1%로 7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꾸준히 매수했다. 폴로 옥시덴탈 CEO 경영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버핏이. 그다음에 옥시덴탈 보유 미 유전이 로키 산맥, 퍼미언 분지, 기타 내륙 지역인데 미 내륙에서 생산량 2위 에너지 기업이다. 라는 점. 그다음에 탄소 포집 기술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크다. 이게 좀
뭔가 양날의 검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배당금도 뭐 오르고 있네요. 좋네요. 음, 실적 발표에서 배당금을 또 올렸다라는 점. 자사주 매입도 하고. 에너지 당국, 미국 에너지 당국이 네, 버크셔가 옥시덴탈 보유 가능 지분을 50%로 가져갈 수 있도록 상향했다라는 점도 조금 네, 공격적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추가 매집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점이죠. 에너지 섹터를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지수 선물을 하잖아요. 지수 선물할 때 세 가지 네, 빅 섹터가 있는데 네, 세 가지 섹터가 되게 크게 작용해요. 그 중 하나가 금융 섹터, 그 다음에 기술 섹터, 테크 섹터, 그 다음에 에너지 섹터.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주 볼 때 빵이나 마가트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옛날에. 빵 F가 이제 옛날에 뭐 페이스북이었는데 지금은 네, 메타로 사명이 변경됐지만 네, 메타, 구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마가트에서는 M이 마이크로소프트고 네, T가 이제 테슬라였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빅테크로 비중이 엄청 커요. 걔네들 덩치가 엄청 큽니다. 걔네들이 1%, 2% 오를 때 지수 막 견인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고 그렇게 중요한 섹터가 두 개가 더 있는데 금융 섹터와 에너지 섹터다. 근데 금융 섹터가 살짝 네, 음, 위험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에너지 섹터 이런 긍정들은 향후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긍정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오일을 봐야 돼. 오일. 에너지 섹터에서 오일 가격을 봐야 돼. 오일 가격이 떨어지면 에너지 섹터의 주식들이 네, 하방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불 아래에서 놀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에너지 섹터에 있어서는. 그런데 전반적인 모든 걸 놓고 봤을 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섹터가 이렇게 불리면 물가도 잡힐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전쟁의 종식도 빨리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립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으로 보는데 언제나 그렇듯 반대급부가 없을 수 없어요. 반대급부로는 지수에 조금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왜? 에너지 섹터에 훼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뭐 이거 다 살펴봤었죠.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스위스 국내은행은 1,000억 달러 상당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 누구한테? 크레딧 스위스한테. 에, 크레딧 스위스 소매부문 처리가 관건이다. UBS가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인력 감축 불가피하다 이런 점. 네. 블랙록은 또 크레딧 스위스 지분 인수 참여에 계획이 없다. 스위스 감독 당국은 인수 협상 관련으로 빠른 타결 촉구를 네,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좀 해줘라. 빨리 해줘라 니네가. 이거 좀 이거 빨리 아유 불확실성 없애버리자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죠. 네. SBB 인수 검토도 있고요. 워렌 버핏이 네, 미 정부 고위직과 지역은행 관련 대화를 했다라는 점 흐름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고 있고 실리콘밸리 은행 인수 검토 중이다. 퍼스트 시티즌스에서 연방예금보험공사 추후 분할 매각 결정 예정이다. 뭐 이런 부분들. 달러가 약세였다. 왜? 이 은행 유동성 우려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리고 진정 조짐이 좀 보인다. 일 것 같다라는 거죠. 미 연준은 3월 0.25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예상하고, 네, 미 연준이 3월 0.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시장이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준에서 이렇게 예상한다고 말한 게 아니고. 골드만이랑 BOA에서는 혼선 방지 위해 금리 동결이나 인하에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연준은 연준대로 마이웨이예요. 연준은 연준 중심 잡고 그냥 자기네 갈 길 갑니다. 네. 워렌 버핏 미 정부 고위직과 지역은행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다. 죠. 네, 역대 미국 경제 위기마다 구원투수로 등판했었던 화려한 이력이 있다는 점. 그다음에 뭐, 월가 시장은 뭐 0.25 베이시스 포인트, 0.25 베이시스 포인트가 금리 인상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중론인인데, CME 패드워치도 그래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0.50에 대한 부분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시장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서프라이즈인가? 다 연준이 다 선제 안내를 한 건데. 네. 어쨌든 열어봐야 알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주장했다는 점. 비트코인이 제가 비트코인 웬만하면 체크 잘 안 하고 그냥 벌르는데 은행 파산 최대 수혜자로 주간 37% 급등했다는 점. 네, 비트코인이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부분과 통화 달러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항하는 그런 반대급부의 그런 자산인데, 이게 이제 금융 위기나 아니면 은행에 대한 파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가 올 정도는 아니고 은행이 그냥 파산한 건데 이걸로 이제 단기 뜬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지금?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와야 돼. 나와야 됩니다. 지금 나올 기회예요. 이거 떴으니까. 이거 그 이상을 본다?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은행 파산 이슈 나와서 지금 살려주는 거예요. 지금 나와요. 지금.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관련된 여러 가지 코인들도 만약에 내가 물려 있다면 말씀 주세요. 저한테. 지금 제가 차트 보고 기술적으로 대응점 잡아서 지금 나와야 되면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더 보라면 더 보라고 말씀드리고 아래는 이 정도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 좀 궁금하다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 주세요. 아프리카 TV든 뭐 유튜브든 말씀 주세요. 제가 봤을 땐 비트코인 지금 나와요. 이거 급등했을 때 나와야 돼. 이 은행 파산 이거 금방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금융위기 올 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비트코인 차트 받았고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뭐 보나 마나 하지 않을까. 그냥 업비트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뭐 보나 마나지. 지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업비트는. 일단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볼게요. 이거 조금 더 남았는데. 비트코인 조금 더 남았는데요. 자, 이거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이거구나. 애매하다 근데. 여길 뚫어야 이 정도 오는 건데 일단 기장은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 가지고요. 내가 봤을 때 이건 4만 불 올라가면 많이 간 거다. 일단 이게 나스닥이었으면 4만 5천 불 가능성 열고 4만 4천, 4만 3,600불 정도에서 나오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했을 텐데 비트코인이 깜짝 이슈로 이렇게 간 거라 제가 봤을 때는 양봉 한두 개가
한계입니다. 39,000불 정도 때 진짜 꾸역꾸역 또 어떻게든 끌고 가면 39,000불. 네. 그때가 나올 구간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아니다. 네. 4만 불 뚫으려면 추가적인 어떤 뭐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에게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네. 이러고 나서 그 FOMC에서 지금 이제 2, 3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FOMC에서 0.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면 어떡할 거야? 이거 급락이에요. 0.50 올리면 이거 그냥 갖다 내리꽂습니다. 네, 이거 진짜 주의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하루 이틀에서 그냥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딘진 모르겠지만. 네. 0.25 올려도 하방 나올 것 같은데. 금리 동결 나오면 조금 쏠 수 있어요. 금리 동결 나오면 4만 불 뚫을 수 있겠다. 근데 금리 동결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금리 동결은 가능성이 뭐 페드워치에서 25%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네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연준이 신뢰를 잃어요. 연준이 신뢰를 잃기 때문에 걔는 연준이 바보가 아닙니다. 최소 0.25지 0.50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0.50을 올려버리면 이거 그냥 우하향이에요. 그냥 내리꽂아요. 3만 1,000불, 3만 불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 지금 줄 때 나와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코인 있으면 말씀 주세요. 네, 다른 코인 봐드릴게요. 리플도 연동되어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건 또 안 올랐네. 안 올랐네. 이것도. 거르겠습니다. 비트코인. 코인은 나빠요. 코인은 지금 상황에서는 가치가 없어요. 네,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말했죠.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심플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복잡해요. 뭐 지갑 가져가서 뭐 환전했다가 환전해가지고 다시 갖고 오고 뭐. 네,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코인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나스닥 하방 한번 봤네요. 지금. 자, 글로벌 빅마우스가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라는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네, 크렘린궁이 이제 뭐 백악관이나 우리나라 청와대 같은 거죠. 푸틴 영장은 법적으로 무효다. 앞으로도 국익 따를 것이다. 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푸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라는 네, 뉴스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자, 키르키예 대통령은 핀란드 나토 가입 비준 절차 시작했다. 그다음에 워렌 버핏은 정부 당국자들과 은행 위기를 논의했다. 주요 지수 주가 변동률인데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이게 그 일본 기준으로 비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살짝 살짝 타이트한 게 있다 보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퍼스트 리퍼블릭 다른 은행주들 주간 변동률 안 좋았다. 금융주는. 그 다음에 5년물 CDS 프리미엄 현황을 보면 네, 생뚱맞은 사건으로 이거 크레딧 스위스죠? 네, 크레딧 스위스 여기 있죠? 크레딧 스위스 빵 올라왔죠. 21년이 빌황이었는데 그때 사건이 그때 뭐였지? 무슨 뭐였더라? 그때 여긴 것 같은데 그때 다른 것도 많이 올라왔었네. 근데 이번에 얘만 지금 따로 논다. 네, 분리되어 있다. 이런 점들을 통해서 다른 은행들 지금 잘 네,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근거 자료인 것 같은데 다 맞네요. 일단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뭐다? 지금 FOMC 대기 중이다. 그래서 상하단 제한된다. 라는 점에서 사실상 지금 뭐 추세나 방향성은 없어요. 그냥 매수매도 홀짝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서 주의하고 내가 FOMC 전에서 매매를 한다면 그 계약수를 좀 네,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계약수를 빵빵 치는 게 아니라 계약수를 좀 조절해야 되겠고 지금 이 계좌에서는 2개나 3개가 최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나 3계약 정도만
마이크로로 매매를 하겠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고 손절 줄 게 있으면 손절 치고 손절 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2분 정도 남았고요. 쉬었다가 흐름 살펴볼게요. 잠시 좀 호흡 좀 가다듬고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네, 한 12분 정도 음악 듣고 기다려 볼게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괜찮습니다. 질문 주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이 더 중요하니까요. 자, 일단 흐름 대기해 볼게요. 지금은 못 잡는데 제가 봤을 때 아래로 좀 계속 가고 싶어 해요. 위로, 근데 위로도 지금 방향성이 열려 있어서 주의는 해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 아래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매수매도 다 열려 있지만 하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모아친다라는 점.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제한될 수 있다. 이거 500 깨지더라도 400대에서 제한될 수 있겠고요. 700 깨지고 올라가더라고 할지라도 800에서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하단 제한된 박스 혼조에 대한 레인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그냥 버티면 꼭지나 하단에서 잘 들어가서 버티면 줘요. 버티면 수익 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학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시장이 학습당하다가 버티면 주네, 버티면 되네, 주네 하다가 시장이 추세를 나타낼 때 잘못 걸리면, 추세를 나타낼 때 잘못 걸리면 아웃이에요. 그거 지금 달콤하고 뭐 좋은 거 같죠? 그때 손절 못한 게 추세에서도 못하겠는 그 버릇이나 어떤 습관이나 어떤 그런 게 돼버리면, 고착화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 거 알아도, 버티면 줄 거 알아도 뭐 해야 된다? 아니면 손절 줘야 돼. 버티니까 주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제가 하방 나올 가능성 높다. 550까지. 지금 550까지는 80포인트 언저리가량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의 전략은 빠른 쪽 하나만. 그건 매도 같은데 지금 봐도 매도 같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알 수 없다. 조심해야 돼요. 박스예요. 혼조입니다. 알 수 없어요. 여기서도 아까 줄 것 같았어요. 근데 다시 올렸죠? 여기서도 줄 것 같아 다시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본장을 철저하게 좀 보고 가자. 여기 뚫리면 좀 내려오겠죠. 근데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잡겠다? 매도를? 그것도 주의를 해야 돼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좀 레이지가 움직이는데 아마 이거 위나 아래로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높은 것까지는 조금 애매한데 높거나 같다 정도. 그러니까 이 아래 뚫을 가능성도 있고 이 위로 뚫을 가능성이 있지만 제한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일단 지금은 없다. 지금은 건들면 안 된다. 섣부를 수 있다는 점 체크하고 잠시 쉬었다가 좀 보겠습니다. 잠깐 노래 들을게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자, 본장 10분 남았습니다. 매도 접근 대기할게요. 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 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따라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수 많이 안 봅니다. 2개에서 3개만 볼 거고요. 계약수
세개 넘어가는 건 지금 시장 흐름 대비 리스크예요. 이 중장기 아 자, 손절은 650 위로 잡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빅테크 흐름은 뭐 조금 부정적인 안개가 껴 있고요. 목표는 580까지 50포인트 봅니다. 어우, 빨라, 빨라. 네, 자, 청산 대기 580까지예요. 아이고야, 다 왔네. 자, 목표 580까지예요. 50포인트 이상으로 보는 건 좀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흐름이 변동성이 있어서 자, 빠른 쪽 하나만 보는 거예요. 지금은 전략이. 아, 이게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되네. 아, 이거 몇 가지 왔죠? 네. 593. 자, 첨산 대기. 자, 580이에요. 580. 네, 아마존, 넷플릭스, 알파벳,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음봉. 네, 좋아요. 아무래도 초반에 좀 크레딧 스위스나 뭐 SVB 같은 금융권, 은행주 관련한 이슈 때문에 초반 좀 흐름이 안 좋은 듯한데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끝내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지지부진하면 안 되거든요. 빠르게 끝내야 돼요. 빠르게. 네. 아, 여기서 지저분해지면 오늘 갖고 올 거 없어요. 힘들어집니다. 매매는 스톱이에요. 자, 580, 575 언저리까지 목표 보고 있고요. 욕심 비우고 옵니다. 네. 자, 항상 시장가 대기입니다. 시장가로 청산 진입이죠. 네, 지정가로 하면 늦어요. 밀립니다. 자, 애플 양전했다가 네, 보합권인데 자, 나스닥 밀립니다. 아, S&P가 지금 세네? S&P랑 지금 반대구나. 아, 이래서 지금 쉽게 안 눌리네요. 이거 뭐야? 자, S&P가 저항 맞고 한번 눌려서 나스닥 하방 나와주느냐, 아니면 나스닥이 반등 나와서 S&P가 저항 뚫고 올라가느냐, 이거네요, 지금. 지금 다 따로 놀아요, 살짝. 아무래도 FOMC 대기 중이고, 시장 뭐 방향성 딱히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 뭐 방향성 없어가지고, 그냥 폰만 띄고 끝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자, 빨라요. 오늘 빠르게 오는 쪽으로 빨리 봐야 됩니다. 빨리 보고 끝낼 거예요. 그냥 세 개로 한 번에 청산 보자. 이거 뭐 분할 청산이 안 돼. 흐름이 빨라서. 자, 청산 대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욕심 비웁니다. 욕심 비워요. 거의 다 왔거든요. 진입 이제 580 영역대 진입 앞두고 있죠. 580 영역 진입하는 순간 오차 범위를 언제 어떻게 올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580 원저리에서 그 영역 안에서 청산 봅니다. 자, 대기. 자, 한번 살짝 더 밀릴 때 있을 거거든요. 네, 일단 하나를 지금 분할로 매수 뺄게요. 주문이 자, 두 개 체결되었습니다. 남았죠? 자, 청산. 매수 네, 주문이 청산. 체결되었습니다. 자, 50포인트. 네. 50포인트만 갖고 나옵니다. 네, 나이스. 굿. 안 봐요. 오늘 방향성 제한이고, 상하단 말씀드린 구간 안에서,
안에서 변동성 심화될 수 있어요. 입니다. 주의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안 봐요. 끝이에요. 끝났어요. 이제 없어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마무리 하겠고요. 자, 5번까지도 밀릴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전략 말씀드렸죠. 빠르게 오는 거 먼저 그냥 빠르게 오는 거 한쪽만 끝. 방향성 오늘 550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고 몰라요 저도.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고 네 마음이고 내 마음이고 뭐 옆장수 마음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뭐 그래 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그래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오늘은 적당한 수준에서 호흡하고 끝내버리는 게 맞다. 50포인트. 자, 오늘 시장 변동성 은근히 있습니다. 제한되는 영역 안에서 흐름 치고받고 심할 수 있거든요. 특히 뇌동 매매 유의하세요.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더 보거든요. 기술적으로 기장도 남아있긴 해요. 근데 안 돼요. 오늘은 저거 550, 500 맛있어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매도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이걸로 가져오는 그런 욕심이 있으면 오늘은 위험해요. 오늘은 그런 위험성 배제하고 안정적으로 그냥 가져옵니다. 오든 말든 그냥 최대한 리스크 배제하고 가져올 수 있는 부분만 가져올게요. 더 안 봐요. 자, 일단 매매는 못해요. 이제 구간이 안 돼요. 구간이 하고 싶어도 구간이 안 돼요. 있으면 있다고 말씀드리죠. 없어요 지금. 반등 나오죠. 욕심이에요 욕심. 자, 오늘은 어디 갔어 이거? 안 나오죠? 잠시만요. 왜 안 나와? 아이고 잘못 눌렀네. 자, 오늘은 282만 원. 28만 2천 원 마이크로라서 50포인트 3계약이에요. 자, 진입이 622, 622, 616 해서 3계약 들어갔고요. 청산이 588에 하나 냈고 582, 582에서 50포인트씩 보고요. 50포인트 40포인트였네? 580? 잠시만. 40포인트 나 50포인트 봤는데 내가 잘못 봤네. 580이 아니라 570에서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일단 괜찮습니다. 28만 2천 원, 282만 원인데 28만 2천 원. 오늘 이거 치매요. 오늘 주의 조심해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돈 더 벌어보겠다고 막 과몰입하면 그때 어떻게 된다? 뇌동남.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인사하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절제하고 볼게요. 왜냐하면 더 보고 싶어도 이거 몰라요. 방향성 애매하고 여기서 뭐 650까지도 올 수 있는데 그거 보겠다고 또 따라 들어가는 거 여기저기서 굉장히 털릴 겁니다. 기준이 되게 모호해질 수도 있고요. 저도 스타일리시하게 막 매매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다? 절제, 통제하는 거. 왜? 이거 흡입력이 엄청나가지고 잘못하고 잘못 매매하면 과몰입하는 순간 뭐 할 수 있다? 이거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주의해야 됩니다.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안 돼요. 이거 위험해요. 안다죠, 그죠? 모른다니까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구간 안에서 상하단 제한되면서 변동성 커질 수 있습니다. 아래로 500,
위로 730. 이 구간에서 변동성 엄청 심할 거예요. 그리고 뚫는다고 해도 800대에서 저항 맞을 거고요. 800대에서 추가적으로 뚫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는 400대에서 뚫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상하단 제한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이 구간 안에서 굉장히 난폭하게 잘못하면 혼조 나올 수 있고 거기서 뇌동 휩쓸릴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더 안 해요. 더 안 합니다. 절제하셔야 돼요. 올라가는데, 올라갈 것 같으면 더 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안 돼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잘해서 수익 나는 게 아니고, 좋은 기운의 시청자분들과 좋은 방향성을 그려나가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긍정의 에너지와 그 선한 영향력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고 가기 때문에 수익 낼 수 있었고, 우리가 시장에서도 수익을 허락받고 하늘에서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해서 수익 낸 게 아니에요. 얼마가 됐든 리스크 배제하고 쌓아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질문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42분이니까요. 43분에 마무리할게요. 이게 딜레이가 있어서 근데 딜레이가 있어도 제가 구간들 다 말씀드리면서 대응을 하니까 아마 잘 참고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김민성님. 사랑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사랑합니다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분에 마무리할게요. 질문 없으면 바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못 가잖아요. 또 방향성 오늘 없다니까요. 그냥 싸움터예요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뇌동에 휩쓸릴 수 있어요. 조심. 이거 매도야? 뭐야? 이럴 수 있어요. 조심.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